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추 농사를 하는데, 예, 교재는 없습니다. 제가 교재는 앞에 그만 보냈고, 이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고추 농사 전반에 대해서.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예, 이거는 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월 18일 날 우리가 고추를 파종한다 라고 하면, 보통 우리 이제 요즘엔 72공 트레이가 바로 그냥 파종을 하는 거지. 옛날에는 이 율별 3제 대가지 공개 심었는데, 그럴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냥 워낙 요즘 종자가 좋기 때문에 100%다 발화가 됐거든요. 저런 식으로 이제 파종을 해놓고 나면, 아까 말하신 온도는 28에서 30도 정도.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가 돼야만 2, 3일 내, 3, 4일 내에 싹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싹이 나오고 나면 온도를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2, 3일 후에는 이렇게 25에서 27도, 후반기에 정식하기 전에는 22에서 25도 정도를 낮춰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야 봄밭에 가서 농사를 적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수시로 이제 환기해서 너무 섭도가 높지 않도록, 그 다음에 생육이 불량할 때는 요소라든지 영양제로 가지고 연면 시비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식하기 10일 전쯤에 5월 2일 날 정식한다 그러면 4월 20일경에 우리가 온도를 이런 식으로 낮춰서 관리를 했다가 봄밭에 가서 봄살을 안 하도록 관리를 해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밭을 만들 때는 아까 미끄럼 준비는 한 30일 전쯤에 대비하고 새끼는 이때 넣고, 그 다음에 15일 전쯤에 화학비료를 넣고 밭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비료량은 아까 이게 전국 표준 그냥 기본이고, 우리 밭에는 토양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줘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기비, 미끄럼으로는 질소, 칼리, NK 반만 주고 나머지 반은 미끄럼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석회하고 대비는 미끄럼으로 한 방에 주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양을 만들 때는 아까 20cm 염려하셨는데, 그거의 핵심은 이 양에 물이 잘 빠지도록, 밭에 물이 잘 빠지도록 이 양을 약간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칭을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까만색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제식거리는 우리 사장님들 여건에 따라서 한 줄 재배를 하든 두 줄 재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 팽당 한 10주 정도 들어가서 한 3,000주 정도 들어가면 적당히 되는 형편인데, 최근에는 좀 더 느리게 심어서 제식주수를 좀 줄이고 통로를 넓게 해서 작업이 편하도록 하는 것이 크게 수량에는 문제가 없으면서 농사 짓기는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어제 정식하고 나서는 물주기가 쉽지는 않지. 그렇지만 이때도 지금 제가 시들 때 충분히 한번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고, 농약은 우리가 이제 봄밭에 심고 나면은 초창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뭐 단전병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6월 중순, 하순 되면 단전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보다도 한 달 전쯤에 미리 단전병 약을 한번 뿌려주시면, 그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직 단전병이 발병은 안 됐지만 공기 중에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예방을 해주시면 갑자기 단전병 때문에 그냥 고추가 몽땅 가버리는 이런 일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고요. 진딧물이라든지 총체라든지 이건 육묘장 때부터 꾸준히 살포를 해줘야 되는 이런 행동이죠. 그렇게 약재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는 아까 미끄럼을 줬고, 미끄럼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비료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NK 비료를 그대로 주거나. 물비료를 줄 때는 800에 1000배 정도로 물에 희석해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아니면 열흘에 한 번씩 공급해 주시면 되고, 어체 비료를 줄 때는 기본이 30일이에요. 30일에서 한 번씩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우리 밭에는 심고 나니까 미끄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찍부터 놀이끼리 하다 그러면 20일째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밭에는 미끄럼이 충분해서 40일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럼 40일째 첫 번째 주면 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고추를 따내면서 비료가 부족하다 싶을 때 비료를 조금씩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고추를 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파송을 하게 되겠지.
한 개씩 가정을 하시고 온도는 아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싹이 나오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잘록뱅이에요. 이 잘록뱅은 습도가 높을 때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싹이 날 때는 또 습도가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줘야 되는데 이런 잘록뱅이 나오면 다치가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을 한번 쫙 뿌려주고 습도를 낮춰주면 또 금방 잡히기는 해요. 옛날에는 이게 쭉 이렇게 했을 때는 몽땅 가버렸는데 지금은 트레이에 한 개 한 개 심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문제가 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묘 중에도 탄저병이 옵니다. 이건 아까 우리 사장님 질문해 줬던 것처럼 육묘장에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그게는 겨울에도 계속 보온을 해놓으니까 거기서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육묘 때 보면은 탄저병은 곰팡이병이고 이게 탄저병은 균이에요. 이 보자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안 보이는 이게는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고 이게 약 한 번 주면 얘들 한 방에 다 죽어버리지. 그런데 이게 정상이 나온 이게는 몇 층으로 쌓여 있는 거거든요. 탄저병이. 그래 거기 약을 한 번 주면 약이 안 맞았다. 약 안에 안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이. 그래서 위에 1층에만 살짝 맞아서 죽고 밑에 있는 것들은 약을 안 맞았으니까 바람 불면 또 나오고 계속 그래 나오는 거지. 침투제를 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이것들은 치료 안 돼요. 빨리 따서 버리는 게 이 열매를 따서 버리면 수천 마리를 한 방에 없애는 거지. 그래 놓고 약을 줘야지 이걸 달아놔놓고 침투제, 보호제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탄저병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을 때는 너무 깊이 심지 말아요. 너무 깊이 심으면 아까 역병이나 청고병이 문제가 되고 너무 얕게 심으면 가뭄을 탄다. 그래서 육묘할 때 심겠던 그 깊이제를 심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는 것은 우리 사장님들 밭에 따라서 이렇게 두 줄로 심거나 한 줄로 심으시면 되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 표준이 30에서 40cm 이거는 표준일 뿐이지 저는 넓게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통로 간격도 이것도 넓게 해줘요. 그래 작업도 편하고 바람이 잘 통해 탄저병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한 나무에 고추가 3,400개가 달리는 꽃이 피는데 그 중에 한 나무에 한 개 더 따면 되지. 그 한 나무 더 심어가지고 빼가지고 바람도 안 통하고 농사 관리만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늘게 심는 게 좋더라 라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심고 나면은 5월때 심고 나면 올해도 작년에도 초창기에 서리 피해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도씨가 되게 정상적인 온도고 5도까지 돼도 죽지는 않아요. 영하로 떨어져야 유사기가 장애를 입고 죽게 되는데 그럴 때 너무 욕심부려가 일찍 심지 말아라. 그냥 서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심는 게 좋다. 일찍 심을 때는 터널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아까 사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해봐도 별로 전체적인 수익이 별로 안 늘어나더라. 그러면 그냥 오히려 임금비 더 들고 자재비 더 드는데 조금 기다리다 심는 게 나아요. 너무 우리 사장님 욕심 내가지고 땡기 심다가 좋은 피해를 입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추울 때 바람 맞아가지고 좋은 피해를 입은 모습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뭐 죽지는 않는데 벌써 어릴 때 저렇게 상처를 입었으니까 자라갈 때 너무 힘들지. 이게 이제 서리 피해를 입은 거지.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옮기 심는 것보다 그대로 관리하는 게 나는 더 나아요. 이거 다른가 바깥 심으면 또 다시 몸살해서 살짝대고 하면 나중에 수량이 그냥 그대로 관리하는 게 더 낫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터널을 해놔도 너무 일찍 심으면 저렇게 서리를 맞으면 피해를 입게 되지. 이렇게 되고 이거는 터널 안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그거 추비 물비로 잘 줘가지고 예면식 잘해서 회복시켜서 관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 때 수량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만 이렇게 정상적인 거에다가 조금 장애 입은 거, 좀 많이 장애 입은 거를 비교했더니만 정상에 비해서 많이 장애 입은 거는 한 25% 수량이 감소되고 유사하게 조금 떨어진 거는 한 6% 수량 감소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뭄. 고추가 가뭄에 잘 땡기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 가물면은 아까 꽃이 떨어지고 고추가 제대로 못 자라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석회 결핍증이 나오는 거예요. 석회 결핍증은 우리 밭에 석회가 없을 때도 나오고 석회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석회 결핍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석회결핍증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지. 꼭지 부분에 이게서 나오거나 아니면 아래 부분에 이게 석회결핍 증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게 되면 수정이 안 돼서 꽃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정이 안 되면 종자가 안 생기고 종자가 안 생기면 꽃이 이렇게 못 자라는 거예요. 아까 굽어진 것도 수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또 이렇게 못 자라는 것도 종자가 안 달려서 수정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면 이렇게 잘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석회결핍증의 모습입니다. 고기의 고추의 끝부분에서 증상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오고 이것도 석회결핍증의 모습이고 이것도 이게 오거나 이게 이 부분의 증상이 오게 됩니다. 석회결핍증이 오는 이유는 우리 밭에 근본적으로 석회가 없을 때 석회가 있는데 너무 고온이거나 너무 저온이거나 너무 가물거나 이렇게 됐을 때 석회 흡수가 안 돼서 결핍증이 온다. 그러면 이제 책에 있든지 우리가 뭐 연면 시비를 해줘라 석회를 그렇게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석회는 뿌리를 통해서만 흡수가 되는 성분이에요. 위에서 뿌려줘가지고는 이동이 안 돼요. 그럼 그때 장점은 우리가 그때 위에서 뿌려주면 일부 뿌리 쪽으로 물이 공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간 그것이 잎의 조직을 튼튼하게 열매의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석회 결핍증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근본적으로 막아주려고 그러면 석회를 타가지고 주전자를 가지든지 홍약대를 가지고 뿌리 쪽에 쭉 간주를 해주셔야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석회가 이제 칼슘 비료가 석회예요. 그러니까 석회 비료가 칼슘 성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칼슘 부족, 석회 부족 뭐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 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NK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질소 칼리 비료를 섞어놓은 게 NK 비료예요. N이 질소고 K가 칼리예요. P가 인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석회결핍증이 이렇게 외부로 증상이 나왔는데 진짜 이 석회결핍증이가 다른 원인인가? 석회결핍증이 되면 종자가 이렇게 좀 까맣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석회결핍증이구나 라고 하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5월, 6월, 7월, 8월 달에 물을 안 줘봤어요. 정상적으로 놔둔 거에 비해서 물을 안 줬을 때 6월 달, 7월 달에 수량이 더 많이 감소되더라. 그래서 물을 주면 20, 30% 수량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내건성 품종을 심으라고 하는데 내건성 품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물이 안 될 때는 이랑에다가 이게 이거 풀 같은 거 덮어줘가지고 전발 좀 덜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작년에 갑자기 이게 임실에 이게 완주에도 왔나요? 우박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렇게 큰 우박이 왔을 때는 이럴 때도 마찬가지. 우박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6월 중순쯤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다시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럴 때 아까 좋은 피해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정도 돼도 이걸 그대로 관리해가는 것이 다른 작물을 심지 않으면 이대로 관리해가는 것이 다시 심는 것보다 낫더라.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46일묘를 끓이묘를 갖다 심었을 때 118일 되는 늙은 묘를 갖다 심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들을 그대로 관리하는 게 더 낫더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장애를 입었을 때는 탄저병, 세균병 이런 약을 뿌려줘야 돼요. 조직이 파괴되어 있으면 거기에 병이 뚫고 막 들어가거든요. 예방 위주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연면시비, 효소라든지 영양제로 연면시비를 해서 회복을 시켜주셔야만 수량이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고 또 태풍이 불면 이렇게 쓰러지는 게 문제 아닌가요? 아까 중국에는 안 세워도 되는데 지주 안 세워도 되는데 우리는 지주 안 세우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주를 세워놔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제일 문제가 우리 섭대 아닌가요? 물이 고이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추는 물이 고이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물을 빨리 빼주시고 이렇게 줘야 된다. 아까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표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생존율은 2일 되면 다 죽어버리고 수량도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을 때 석회를 입으면 강압성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뿌리의 활력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장마도 마찬가지지. 석회나 그렇게 장마가 오면 물이 안 빠지고 물이 안 빠지면 뿌리가 상하고 뿌리가 상하면
제대로 자라갈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장마가 와서 물이 고였을 때 물을 빨리 빼주고 썰어진 고기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잡아줘야만 그대로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비료 주는 방법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고양이로 NK 비료를 주는 방법, 물 비료를 주는 방법. 물 비료를 줄 때는 이게 기석을 해가지고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은 비료를 줘도 우리 밭의 pH 상황에 따라서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pH를 맞춰놓지 않고 옆집의 비료를 똑같이 빌어줘도 우리 밭에는 비료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pH에 따라서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고, 수비를 줄 때는 첫 번째는 이렇게 고기 사이에 구멍을 뚫고 줘야 돼요. 두 번째부터는 그냥 통로에다 뿌려주시면 돼요. 그럼 그때 질문하는 것이, 야, 비닐이 깔려 있는데 그때 위에도 줘도 상관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쯤 되면, 두 번째 비료를 줄 때쯤 되면 뿌리가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닐 떼보는 걸 막 다니면서 찢어져가지고 그 밑으로 비료가 섬에 들어가니까 굳이 뭐 이렇게 구멍 뚫고 2차까지 줄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만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비료 주는 양이에요.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다니까요. 고추는 비료 양이 많아요. 1년 동안 먹어야 될 양이. 그래서 막 이거는 우리 커피 숟가락 한 숟가락 주면 되는데 밥 숟가락으로 막 한 숟가락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면 이게 식물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씻겨내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추밭에 줄 때도 이제 보일까 말까 정도로 뿌려주시면 돼요. 그 정도는 충분한데 너무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모자람이 한 번 주시면 되는데 많을 때는 씻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비료는 적게 주는 게 먼저 좋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료를 줄 때 아까 액비료 주는 방법, NK를 주는 방법 있는데, NK 비료를 가지고 이렇게 주비를 주니까 토양의 이시가 높아지더라. 아까 이시가 2.0보다 더 높아지면 고추가 자라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물비료를 주는 게 좋다. 물비료를 주려면 점적간수 시설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새 미생물 센터에서도 많이 공급하고 많이 공급한다 아닌가요? 미생물 종류 너무 많고, 그런데 미생물을 처리하니까 안 한 것보다 수량이 한 5% 정도 정수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지 제거, 이걸 많이 궁금해해요. 척지 기본적으로 안 제거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제거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편하자고 한 방 이렇게 고추 잎사귀를 다 따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다니까요. 고추 한 개가 자라는데 잎사귀 7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한 12장 잎사귀 다 따버리면 이 꽃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 번에 따버리면 수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딴다 그러면 이렇게 잎사귀는 남겨놓고 깨까지만 조심해서 이렇게 따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안 따준 거에 비해서 한 방에 훑어버리니까 수량이 43% 줄어들어요. 많이나 줄어들더라고요. 안 따주는 거에 비해서. 세 번에 걸쳐 조심해서 따주니까 별로 뭐 수량은 안 주는데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럼 이거는 우리는 사람이 변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널찍하게 심어가지고 안 따주고 그대로 관리하는 게 식물체 입장에 제일 좋은 거지. 식물체 입장에서 개가장게 따는 척 내 파랗게 잘라면 똑같은 거거든요. 너무너무 아픈 일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안 따주면은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공기가 안 통하니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변하다고 하는 일인데, 식물체 입장에서는 안 따주는 게 제일 좋고, 따준 다음에 잎사귀를 최대한 보호했다, 늦게 따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초제 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볏짚이나 이런 제비들을 깔아두면 잡초도 방제되고 수분 증발도 방제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칭할 때는 하얀색하고 흑색하고 어떤 게 좋은가? 맨날 실험한 거예요. 흑색이 조금 더 좋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름에 한다니까요. 겨울에는 그래도 까만 것보다는 하얀 게 더 나아요. 그게 더 햇빛이 잘 투과되니까 지온이 높아져 가고, 우리는 여름에 노지에는 아무튼 온도가 높아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까만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